네, 안녕하세요. 시사 일본 연구소의 최인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일본 기업 탐구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대기업들,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뛰어난데 성장성이 좀 약하다라는 게 일단 좀 비판적인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일본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일본 전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전산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그 자동차 산업의 이제 변화 때문인데요. 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은 100여 년 만에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주력이 이제 가솔린 자동차이죠. 근데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의 그 주력 대표 이제 상품이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서 시장이 뭐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현상은 자동차가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인 경우에는 부품이 보통 한 3만 5천 개 안팎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가솔린 자동차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부품 수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에 그 전기 관련한 새로운 그 부품이 많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 완제품 메이커 외에 부품 업체들이 가솔린 자동차 시대에 한 100여 년의 주역이었다고 하면, 향후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5년 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대에는 부품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간편화되는 대신에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의 부품 업체하고는 다른 이 업종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주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전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의 3대 핵심 부품은 신소재 차체, 그리고 배터리, 구동 모터. 요게 이제 전기차 시대의 3대 주력 이제 제품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일본 전산, 오늘 우리가 다룰 일본 전산은 그동안에도 정밀 모터 업계에서 1위를 지키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밀 모터에서 그 1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전산이 이 전기차 시대에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향후에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 전산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전산이 그러면은 최근에 좀 실적을 하나 좀 짚어보겠는데요. 일본이 지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보통 이제 회계 연도가 4월 1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21 회계 연도 하면 이제 2022년 3월 말에 2021 회계 연도가 끝났는데, 공식적인 이제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1 회계 연도 그 최종 결산 발표를 보통 한 5월에서 늦는 회사는 좀 6월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4월 이제 한 초반 중반이 지나면은 그 회계 연도 결산 추정치가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녹화하고 있는 게 4월 지금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2021 회계 연도 일본 전산의 공식 발표는 안 나와 있고 추정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21 회계 연도에 일본 전산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년보다 매출은 18.5% 증가한 1조 9,181억 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2% 늘어난 1,714억 엔으로 지금 추정이 되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이 회사가 지금 창업한 지가 한 50년 정도 됐는데 창사 이후에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올해 2022 회계 연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자동차 시대의 그 모터업계의 대표 업체로서 주목받는 일본 전산의 향후 전망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일본 전산이 최근 한 창업 이후에 50년 사이에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오게 됐는지, 그 이제 성장 과정을 한번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산은 이제 창업 연도는 1973년이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보통 이제 초정밀
모터 업계 1위라고 하는데 아마 그러면 초정밀 모터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뭐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데 사실 그 움직이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IT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니온 전산에 초정밀 모터가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뭐 항상 하루 종일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초정밀 모터가 들어가고요. 이게 전기 자동차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예정인 이제 로봇이라든지 거의 하여간 모든 구동 제품, 움직이는 제품은 정밀 모터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온 전사는 1973년에 그 일본의 가장 오래된 이제 원래 그 수도였죠. 교토의 시골의 아주 조그만 창고에서 전체 직원 4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50년 만에 지금은 계열사가 330여 개, 임직원은 국내외 포함해서 한 11만 2,500여 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회계 연도에는 매출이 1조 9,181억 엔이니까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한 뭐 20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특히 이제 경영 실적도 뛰어나지만 그 보통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건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는 이런 셀러리맨 사이에 일본 전산의 경영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읽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설립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교토의 시골 창고에서 4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뭐 화제가 된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좀 뭐 어떻게 이게 첨단 경영이 맞나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밥 빨리 먹는 순 빨리 달리기 선착순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도 뭐 기초적인 어떤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라든지 뭐 관리직 같은 경우면 경영회계라든지 뭐 이렇게 보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봤냐면 직원들을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서 빨리 뛰기 순으로 직원을 어떤 애는 뽑는다든지 아주 그냥 독특한 방식으로 그 사원을 채용을 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원도 아주 그 창업자인 그 나가모리 회장이 지금 CEO를 하고 계신 양반인데 그 회사 사원도 아주 재밌습니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한다. 라고 아주 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초강력한 이제 모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일본 전사는 그동안에 그런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서 지금 초정밀 모터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 과정을 조금 보면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는 PC 시장에 주로 집중을 해서 PC 제품용 정밀 모터를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스핀 모터를 주로 공급을 해서 여전히 지금도 시장 점유율 80% 정도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시장이 계속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초기에 PC 시장에서 노트북으로 바꾸고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까지 이렇게 업무의 컴퓨터 쓰임새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PC 시장의 성장세가 좀 이제 수그러들자 2010년부터는 이제 가전 및 산업용 모터 제품 쪽으로 제품군을 이제 다양화를 했고 현재는 가장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일반 소비재 이거를 뭐 가전제품이라 하기는 그렇고 컴퓨터 제품 아니면 IT 제품 이제 어쨌든 지금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소형 정밀 모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용 소형 정밀 모터의 시장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가 일본 전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가전제품 및 산업용 모터가 한 37%, 그리고 소형 정밀 모터가 27%, 그리고 자동차용 모터가 한 22%, 그리고 기기 장치용 모터가 9%, 전자 및 공학 부품이 4% 정도여서 하여간 기본 주력 제품은 초정밀
정밀 모터지만 큰 제품에 쓰이는 모터부터 자주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초정밀 모터까지 하여간 그 모터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품에 사용이 되는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인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은 좀 어떤 분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뚝심의 사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자라 이전에 인간으로서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스스로 그 어떤 자존감이랄까요? 자긍심이랄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를 경영에 접목시켜서 그 50년 만에 하여간 굴지에 지금 대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된 스토리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가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업 연도가 1973년이었는데 그럼 1970년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특히 이 모터 시장으로 볼 때는 이 양반이 처음 그 괜찮은 모터 업체가 없을 때 뛰어들어서 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세계 1위가 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벌써 세계적인 모터 업체들이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뭐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독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그런 전기전자 메이커들이 벌써 모터 시장을 꽉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국내에서는 벌써 그 일본의 전자업체의 선구자라고 할 만한 마츠시타라든지 히타치라든지 도시바 등이 이미 뭐 완전히 모터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해외에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그런 전기 전자업체의 선구자며 압도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었던 미국의 GE죠.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필립스라든지 이런 뭐 GE라든지 필립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벌써 모터 시장을 꽉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작은 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위가 됐기 때문에 일본 전산이 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양반이 이제 그 회사를 창업한 스토리를 잠깐 보면 당시에 이 양반은 큰 대기업의 모터 업체도 아니고 중소업체 모터 사업부에 이제 처음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중소업체에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내가 한번 직접 회사를 창업을 해서 기존의 시장을 석권하는 국내외 모터 업체보다 더 좋은 모터 업체를 하나 만들어 보면 나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의 그런 중소기업의 모터 사업부에 같이 일하던 동료 3명들하고 함께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양반이 처음에 만들 때 기존의 대기업들이 있었지만 대최고 기술과 품질로 정밀 모터를 개발하면 이들을 넘어서서 세계 시장을 평정할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고 창업을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업 초기에 이제 지향했던 회사의 창업 이념이 뭐냐면 돌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가 되겠다라는 게 이 일본 전선의 창업 초기의 회사의 창업 이념이었고 지금도 일본 전산의 장기 비전은 돌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전기차 시장하고 접목이 되는 겁니다.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동차의 핵심 3대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동 모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모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시장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가모리 회장이 과감하게 전기차 시장에 지금 선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모리 회장은 본인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갖고 실적을 이제 그 증명을 했기 때문에 회사 성장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 나가모리는 독특한 그 사람의 경영관 때문에 일본의 업계나 경영학계에서는 이제 나가모리 류라고 이 사람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아예 브랜드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모리 류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체로서 스스로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해갖고
그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 1위로 제조업체를 뿌리내리게 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장인 정신, 일본의 전통적인 이제 모노쭈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영속적으로 잘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장인 정신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은 안 되거든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뭐 100년, 200년, 500년, 심지어는 1000년 된 회사도 많이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그 일본의 모노쭈꾸리는 중소기업 정도 수준이에요. 50명에서 100명, 많아봤자 한 2, 300명 정도의 그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그러한 장인 정신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당연히 최첨단 경영이 접목이 돼야 되고 자본이 투입이 돼야지 글로벌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세계 시장에서 마켓 점유율 뭐 1위가 됐건 빅3가 됐건 이렇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가모리류의 경영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 제조업체 경영자로서 제품 개발, 제조, 판매에도 성과를 보내지만 그것만 갖고는 글로벌 1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 합병, M&A에도 이 나가모리 회장은 엄청나게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서 성과를 거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본인이 뛰어들고 싶어하는 신규 사업을 만약에 결정을 했으면은 그 신규 사업군에 있는 어떤 기존의 작은 업체가 됐건 가능성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해서 가감하게 M&A를 하는 거죠. 근데 더 뛰어난 거는 이 양반이 사실은 수백 건 이상의 M&A를 했는데 거의 지금 나가모리 회장이 선택해서 낸 M&A는 실패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굉장히 지금 이 업계나 학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항상 투자를 한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그래서 기존의 자기네 회사, 일본전산이 1위를 했던 업종 지키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시장이 성장을 할까를 미리 보고 10년, 20년, 30년 뒤를 보고 자금과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50년 동안 모터업계에서 선두를 지키면서 지금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일본의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바로 이런 나가모리류 경영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나가모리 회장은 항상 회사의 인재 육성을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로 내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뭐 SK그룹이 됐건 지금 국내를 뛰어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뭐 LG가 됐건 1위를 지금 하고 있거나 2위나 3위 정도로 1위를 막 쫓아가는 업체를 보면은 다들 인재 경영, 결국은 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송이 가능하고 세계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모리 회장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일류 기업과 삼류 기업의 차이는 뭐냐? 그거는 제품 품질의 차이가 아니라 직원들의 질의 일류 기업과 삼류 기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인류 인재로 만드는 거를 가장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원의 뭐 임금이라든지 복지는 일본 최고 수준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나가모리 회장이 미래 비전은 어떻게 두고 있느냐? 요거는 아마 이제 지금 거의 모든 상당수 업종에서, 특히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한일 기업 간이 협력은 협력대로 하지만 또 굉장히 치열한 이제 선두다툼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나가모리 회장의 향후 비전은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모리 회장은 뭐라고 하냐면 전기차 시장에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가모리 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00만 원 이하, 100만 엔 이하죠.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한 1000만 원짜리 정도로 기준을 보면 됩니다. 앞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연간 5.5억 6천만 대 정도로 늘어나는 EV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서 80% 정도는 저가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기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일본 전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향후에 전기차가 당연히 2030년대쯤 되면은 가솔린 차를 제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력이 되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나가모리 회장은 중저가 시장, 특히 1,000만 엔짜리, 1,000만 원이죠. 한국으로 1,000만 원짜리 정도 시장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 요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사는 EV차가 대중화 단계에 들어가는 한 2025년에 전기차용 구동모터 판매 대수, 목표 대수를 기존 원래 한 3, 4년 정도 전에는 한 280만 대로 잡았는데, 지금 2022년 초반 현재는 350만 대로 늘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적어도 2025년도에 일본 전산이 공급하는, 모터를 공급하는 전기차만 해도 35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전산이 시장 점유율이 한 30%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2025년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한 1,000만 대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0%가 되면 1,000만 대가 더 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미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것을 상정을 했고, 일본 전사는 거기에 맞춰서 모터 시장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일본 전산이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차의 지금 수혜주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한 3년 사이에, 올해가 지금 코로나 사태 3년 차인데, 일본 전산이 최근 3년 사이에 사실은 급속도로도 매출과 이익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 기간 중간에 시장이 커진 부분이 또 가전이라든지 상업, 산업용 모터 부분도 굉장히 시장이 커졌거든요. 이 부분에 의한 그런 수요 증가도 일본 전산의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큰 플러스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전산은 요즘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이건 전기차 외에 이제 모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전용 컴프레서라든지 공정용 모터, 그리고 이런 것 같이 향후에 지금 에너지 절약 쪽이 굉장히 이제 탄소 사회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이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가치 모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5년 일본 전산의 목표치를 숫자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매출이 4조 엔이고요. 그래서 2030년에는 매출 10조 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1 회계연도에 한 2조 엔 정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과 9년 뒤에 매출을 500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1위를 하는 지금 대기업이 불과 9년 뒤에 매출을 5배로 늘리겠다라는 거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한 목표치 정도로 성장의 그 목표치를 굉장히 높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2030년에 매출 10조 엔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구동모터, EV용 구동모터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한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는 모터는 2대 중에 1대는 일본 전산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나가모리 회장이 세우고 있다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일본 전산이 이제 해외 공장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목받는 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IT 쪽에서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만의 폭스콘 같은 회사인데, 이 폭스콘하고도 지금 전기차용 구동 모터를 생산하기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 테슬라하고도 지금 제휴설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과연 일본 전산이 테슬라의 전기차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제휴 협력을 할 것인가가 전기차 시장의 이제 판도를 바꿀 가장 큰 이제 주요 주목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도 거꾸로 니온 전산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차 자동차 업계의 완성차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 전산의 그런 관련 투자라든지 제휴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면은 일본 전산은 그럼 악재가 없느냐, 모든 게 긍정적인 자료가 있냐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는, 향후 일본 전산이 이런 야심찬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향후 일본 전산이 지금 닥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뭘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산의 최대 리스크는 거꾸로 나가모리 회장 창업자 스스로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양반이 50년 전에 회사를 세웠고 지금까지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전사는 나가모리 회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게 이제 업계의 지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올해 이런 이제 그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됐습니다. 어떠냐면 바로 2022년 4월 21일 날 일본의 업계에서는 그날 가장 당일 나오는 큰 뉴스였는데 나가모리 회장이 지난해 여름 정도에 CEO를 사장한테 물려주고 사실은 회장으로 2선으로 은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올 4월 21일 날 10개월 만에 그걸 번복을 했어요. 10개월 만에 그걸 번복을 하고 다시 스스로 최고 경영자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나빠졌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전사는 최근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목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한 10개월 전에 작년 2021년 상반기에 14,000엔선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지금 4월 현재 그 일본 전산의 주가는 오히려 1만엔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30% 정도.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는 떨어졌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좋은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나가모리 회장이 지금 2선으로 지금 물러나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진전이 될까에 대해서 시장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나가모리 회장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지금 10개월 만에 이제 그 CEO로 현장 복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날 그 공식 회견에서 지금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차원에서 빠른 결단과 대응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경영 환경이 너무너무 긴급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후손에서 지켜만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본 전산이 조금 더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업 CEO가 복귀했다라는 이 하나의 또 의미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글로벌 경영자라든지 경영 환경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경영 환경이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은 한 2, 3주 안에 끝날 걸로 돼 있는데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언제 끝날지 정도로 안 되면서 세계 곳곳에 지금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오르고 있죠. 심지어는 지금 국제 식량 가격까지 폭등해서 에너지 전쟁이 아니라 지금 식량 전쟁까지 날 정도로 하고, 당연히 지금 또 각종 그 제조 공산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4월 시점에서도 향후 경영 환경이 엄청나게 불투명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회장이 10개월 만에 경영 복귀할 정도로 국제 경영 환경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하나의 또 시스템이 될 것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의 주목 포인트는 나가모리 회장이 이러한 아주 위기적인 국제 상황 속에서 게다가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가고 있고 전기차 시대를 가고 있는데 현재 정밀모터 업계 세계 1위인 일본 전산이 향후 어디로 가고 어느 정도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단순히 일본 전산 또 전기차 업계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일본 전체의 산업, 일본 경제가 과연 최근의 침체기에서 어느 정도 다시 벗어나서 회복을 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일본 전산의 향후 실적 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일본 탐구 5번째로 일본 전산 얘기는 오늘 이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